최근 한국에서 개발한 차세대 메이저 기술이 조용히 발표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형 레이저 기술이 알려지자 세계 군사무기 언론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레이저 무기가 미래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이며 전투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술을 사용하면 무인기 전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첨단 기술을 가진 미국산 드론조차도 레이저 무기의 공격을 받으면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한국에서 개발된 레이저 핵심 기술을 국산 전투기 KF-A11에 접목시키면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형 레이저 무기만 탑재한다면 중국산 및 일본산 무인기를 대거 격추할 수 있는 무인기 킬러로 재탄생하게 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KF-21 전투기 한 대가 출격하는 것만으로도 40대 이상의 적 무인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한국형 레이저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 세계 무인기 동향부터 살펴봐야 한다. 무인기는 조종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무기다. 훈련된 조종사를 양성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조종사는 항공전력의 핵심 요소다. 따라서 조종사의 손실은 군사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기가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무인기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유지 장치 및 보조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무기 탑재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파일럿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기체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인기의 핵심 역할이다. 이러한 무인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산 무인기들은 값싼 가격과 대량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제3세계 국가들에서 인기가 높으며 이는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한국에서 중국산 무인기를 대거 격추할 수 있는 차세대 신무기 기술이 개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최초로 파장 제어 빔 결합 기술을 통해 고품질 광섬유 레이저 발생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을 통해 중국산 무인기의 장갑을 뚫고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가 현실화되었다. 다수의 레이저 광선을 굴절시켜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강력한 빔을 형성하는 통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이번 기술의 핵심이다. 레이저 빔은 기존 무기에 비해 강력하면서도 소형화가 가능하여 휴대성이 뛰어난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장갑이 얇은 무인기를 단숨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도 경제성이 뛰어나 전 세계가 한국산 레이저 무기에 주목하고 있다. 정찰용으로 사용되는 중국산 무인기를 격추하는데 레이저 무기는 놀라운 성능을 보인다. 미사일이나 폭탄을 사용할 필요 없이 레이저를 작동하는 순간 고출력 에너지가 무인기에 전달되어 격추되는 방식이다. 이 덕분에 들키지 않고 효과적으로 방어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미 한국은 실전에 투입 가능한 레이저 무기를 테스트한 바 있다. 2023년 9월 충남 태안의 시험장에서 한국형 레이저 무기가 실험되었으며 초장거리에서 철판 표적을 단숨에 관통하는 위력을 보였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철판은 북한 노동미사일이나 유인 전투기의 장갑보다 단단한 재질로 알려져 있어 레이저 무기의 실전 활용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속도에 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25의 속도를 자랑하지만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요격 미사일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인다. 한국형 레이저 무기는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의 또 다른 장점은 경제성이다. 레이저 무기의 비용은 1회 발사에 1달러 미만, 약 1,200원으로 중고도 미사일 약 21억 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 덕분에 한국의 레이저 기술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미국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에 대해 공식적인 군사 칼럼을 발표하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군사 매체들은 한국의 레이저 무기 기술 격차는 존재하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다며 경각심을 드러냈다. 또한 한국이 신흥 레이저 무기 개발국 중 성과로 따지면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한국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현재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군함 및 방공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전투기에 탑재될 경우 기존의 미사일 시스템보다 가성비가 뛰어나며 무인 공격기 요격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적 함정의 무기 시스템을 직접 공격하여 폭발을 유도하는 전술로도 활용할 수 있어 향후 해상전에서도 핵심 기술이 될 전망이다. 수 한국 기술로 개발된 레이저 무기는 외국 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방산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해외에서도 한국의 레이저 기술에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 가능성도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레이저 무기 기술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군 한미연합연습 10일부터 정상적 시행. 실사격 훈련은 중단.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여파로 공군은 7일 모든 항공기 비행을 제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FS 훈련에서도 실사격이 중단된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은 전날 사고 발생 이후 대북 감시정찰과 비상대기 등 일부 필수 전력을 제외하고 사고를 낸 KF-16 등 모든 기종의 비행을 제한하는 중이다. 공군은 일러도 다음 주까지는 비행 제한을 유지할 계획이며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사고 사례, 교육과 비행 전 단계 취약점 심층 교육 등에 착수했다. 군은 공군의 비행뿐 아니라 소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실사격 훈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군은 이날 오전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한미연합연습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025년 자유의 방패훈련은 정상적으로 시행한다 면서도 각 부대의 야외 실기동 훈련은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이지만 실사격은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도 미국과 한국군은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 중단에도 계획된 지휘소 훈련인 자유의 방패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의 실사격 중단 조치에서 진보단체와 포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훈련 중단은 안보에 치명적이라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배양영 국방대 군사안보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 중단하자고 할까봐 한국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중단을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국내적으로 이런 문제가 한 번 있었다고 훈련 중단을 쉽게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사고 진상규명은 제대로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는 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3. 미국, 이란 추가 제재 예고, 재무장관, 석유 수출 프론 제조 다 막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이란 경제의 핵심인 석유 수출과 드론, 무인기, 제조 산업을 무너뜨려 이란을 파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란산 석유와 드론은 각각 국제 원유 시장과 중동 전쟁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미국의 이란 압박 계획이 국제 효과와 중동 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6일 현지 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미국은 즉각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란 석유 산업과 드론 제조 시설의 문을 닫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도 차단할 계획이라며 내가 이란인이라면 지금 당장 리알에서 모든 돈을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경제가 붕괴할 것을 대비 리알화에서 탈출하라는 의미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을 다시 무너뜨리는 것이 새로워진 미국의 대이란 제재 정책의 시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하루 150만 배럴에 달하는 이란의 석유 수출 규모를 거의 중단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고자 2월 4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란산 원유를 중국으로 운반하는 국제 선박 네트워크에 제재를 가했다.